문자가 와가지고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회 맛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빠르게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약 온도가 높은 여름이라면 금방 생선 겉살이 물러질 것이다. 우리 시중의 횟집은 거의가 생선을 씻을 때 수돗물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칼이나 도마를 아무리 잘 닦는다 하더라도 물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도마 위에는 온갖 세균들이 득실거린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조리도구 중 도마에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마는 나무, 즉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목재는 물기를 잘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으므로 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아니라 순간적인 삼투압 현상도 더디게 진행되어 칼날 부분이 미세하게 도마에 박히기 때문에 고기살이 깔끔하게 잘 잘려서 살코기의 고유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플라스틱유의 도마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고 표면에 있으므로 고기의 선도를 떨어뜨리며 부패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불결하기도 하고 고기살이 깔끔하게 잘리지 않아 회 맛을 떨어뜨릴 뿐이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회시장에 가보십시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못 됩니다. 알면 못 먹습니다. 바다에서 금방 건져 올린 고기라면 굳이 고기를 씻을 필요 없이 물기를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수족관에 들어갔던 고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미 진이 빠지고 부패는 시작된 것이므로 씻던 물고기를 닦아낼 의미가 없으므로 여기서 언급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먹지 마십시오. 주의! 만약 고기를 씻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고기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씻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의 그 원래 형태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고기를 씻는 동안 배를 가른 면과 고기의 내장을 감싸고 있던 배 벽을 타고 물기가 고기의 살로 스며들어 고기의 맛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기의 부패가 가속화되어 고기의 선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만약 고기의 내장을 꺼내고 있을 경우는 삼투압 현상으로 물기가 스며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고기살이 금방 물러집니다. 시중 횟집은 거의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로를 손질하기 때문에 거의 상당 부분 이미 부패한 상태가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못되니 고기는 진짜 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시중 횟집에 가셔서 무슨 맛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며 물러 터진 살코기를 먹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다가 또 그 뭡니까 레몬 이거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부패하고 선도가 떨어지는 커브하는 장난입니다. 이미 탱크로리로 산지에서 화로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기의 진이 빠지고 얼이 들어서 고기의 고유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생선의 힘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기의 내장을 꺼내게 되면 고기의 원형을 잃어버리므로 회를 뜰 때 칼질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고기의 내장을 꺼내게 되면 고기의 고유 형태를 잃게 되어 시각적인 맛을 잃어버립니다. 시각적인 맛이란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아주 맛있어 보인다, 눈으로 보아 느끼는 맛을 시각적인 맛이라 할 수 있다. 회를 뜨기 위하여 생선살과 뼈를 분리하는 즉 생선살을 발라내는 방법이 좋아야 맛깔스러운 생선회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쓰는 칼은 생선회를 뜨는데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도구이므로 여기에 적합한 용도의 칼을 쓰는 것이 좋다. 생선의 살과 뼈를 분리할 때 가급적 칼은 칼날의 길이가 짧고 폭이 넓으며 칼날 부분이 타원 4분의 1로 잘라놓은 형태의 모양이 돼 칼날, 즉 원주선 끝부분이 타원의 장기름 끝부분과 일치하는 형태가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즉 칼날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곡선이 심하게 된 모양을 갖춘 것이 좋다는 뜻이다. 깨끗한 마른 수건이나 위생 종이를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는 고기의
피나 물기가 묻어있는 곳을 닦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생선을 잡는 손은 깨끗한 목장갑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우리 손에는 열과 습기가 있기 때문에 생선살과 맞닿으면 좋지 않습니다. 살을 뼈와 분리하는 칼질을 할 때도 칼날은 그 고기의 살결에 따라 상하, 하상, 좌우, 우자로 적절히 움직여야 하며 사용하는 칼날의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는 손의 위치와 고기를 쥐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의 앞치 넓이 바로 뒷부분을 우에서 좌로 약 80도 각도로 자르고 등지름이 앞부분을 등뼈에 바짝 붙여서 수직으로 일부분을 자르면 자른 부분의 고기 모양이 V자 모양이 되도록 한 후 계속해서 생선살을 발라내는 작업을 계속하면 되는데, 뼈와 생선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고기의 살결과 갈비뼈의 순방향으로 결을 따라 분리해야 생선살의 맛깔스러운 고기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날이 생선의 등뼈를 지날 때는 칼날뼈 마디마디를 따라 자연스럽게 파도타기를 해야 고기 고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원활치 않으면 생선살의 맛깔스러운 고기 형태를 잃어버려 마치 쥐가 뜯어먹은 것 같은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생선회는 고기의 맛깔스러운 고유 형태를 잃어버리면 시각적인 맛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맛도 떨어집니다. 생선뼈와 생선살이 분리가 되면 회를 썰어야 하는데, 고기의 결에 따라 순방향으로 칼질을 하면서 동시에 생선살이 도마 표면에 닿지 않게 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대패질을 할 때 반드시 목재 결을 따라 대패질을 해야 정상적으로 다듬어지듯이 생선 이 또한 고유의 결이 있으니 반드시 결을 따라서 칼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 표면은 세균뿐만이 아니라 물기가 많이 묻어 있으므로 생선살이 도마 표면에 닿지 않게 썰어야 합니다. 제일 원칙, 생선살이 도마 표면에 닿지 않게 떠야 한다. 이게 제가 회 뜨는 제일 원칙입니다. 회 뜨는 도마는 나무 도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하루에 3, 4회 정도는 도마 표면을 소독해야 정상인데, 나무 도마를 사용할 경우 도마 소독은 간단합니다. 도마 표면에 물을 적당히 이렇게 부은 뒤 도마를 엎어서 천천히 가스불통 불꽃 위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불꽃을 몇 번 쪼이면 물기도 증발되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열에 의해 세균도 불에 타로 간단히 소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 표면 위에 물을 골고루 이렇게 부어서 그걸 뒤집어서 이 가스 레인지라든지 이런 쪽에 가스불로 갔다 갔다 도마가 물기가 마를 때까지 하면은 그 온도가 수천 도가 되기 때문에 세균이고 뭐 싹 없어집니다. 간단히 소독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선살, 고기살이 도마 표면에 전혀 닿지 않고 뜬 고기라야 진짜 생선회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물기가 생선살에 닿지 않는 것이 선도에도 좋고 그 고유의 맛깔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께서는 횟집에서 생선을 썰 때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회 서는 사람의 손이 생선살에 여러 번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도 생선의 살에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언급한 생선살이 도마에 닿지 않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의 회는 생선회가 아니고 이미 맛이 간 사람이 먹을 거리가 못 되는 고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생선회 써는 방법 1. 어종의 생김새와 그 고기의 살결을 따라 생선의 칼을 45도 내지 75도로, 그는 생선 뼈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뉘어서 칼날을 톱질하듯 앞으로 살짝 민 후 자기 우측으로 칼을 회 두께만큼, 이거는 오른손잡이 위주일 때 말하는 겁니다. 회 두께만큼 길이 폭으로 살짝 옮겨 놓으면서 칼날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살짝 가볍고 부드럽게 밀면서 썰어나가 살코기와 껍질이 분리될 수 있게 살짝 밀어주는 것이 요령의 포인트다. 이때 고기를 붙잡은 손은 고기를 가볍게 살짝 쥐는 것이 고기 잡는 요령의 포인트다. 살코기 살을 다
썰었으면 고기 껍질과 살을 완전히 분리하면 되는데, 이때 회칼은 거의 고기의 껍질과 수평으로 되게, 말하면 밑부분을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내는 겁니다. 걷어내는 회. 껍질과 수평으로 되게 하면서 칼날만 껍질 안쪽 면을 긁듯이 꼬리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칼날 부분에만 힘이 가도록 하면서 꼬리 부분 앞지드러미 아래쪽 부분 쪽으로 칼날만 통과하게 바닥을 살짝 긁듯이 밀어서 생선살과 껍질이 완전히 분리되게 하는 것이다. 반대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썰어서 회 그릇에 썬 고기를 담으면 되는 방법이다. 생선회 써는 두 번째 방법. 위에 기술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회를 썰 때 한쪽 부분을 다 썬 후 고기를 껍질과 살코기 부분을 분리한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생선을 썰기 전의 모양으로 복원시킨 후 뒤집어 놓는다. 그러니까 생선 썰기 전과 똑같은 모양을 취하는 거죠. 그 반대편 부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썰어서 고기 껍질을 덮어서 원래 상태처럼 복원하여 외관상 고기는 생선의 썰기 전 상태로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그 고기를 통째로 회에 담으면 되는 방법이다. 이거는 빵이 넓은 회는 좀 어렵습니다. 비교적 생선이라는 게 특별한 어종 빼고는 보통 이렇게 날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농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생선의 밑에 무 또는 마늘종을 깔아야 하는 반면, 두 번째 방법은 생선살이 생선 껍질에 쌓여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밑에 무엇을 깔다. 다만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야채 등으로 생선 주위에 연출을 해볼 필요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위에 뜨는 방법 모두가 생선살이 도마 표면에 직접 닿지 않는 방법이므로 보통 횟집이나 일식집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이며 과학적으로 구축된 회 뜨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회 뜨는 방법이 앞으로 되면 영원히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쓰일 것으로 자부합니다. 만약 회 밑에 아무것도 깔지 않는 상태로 썬 살코기를 그릇에 놓을 경우는 그릇, 접시는 나무가 좋습니다. 나무는 습기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목재는 물기나 습기를 빨아들이고 썰어놓은 고기 살 밑에 미세한 공간이 생기므로 통풍 조와 선도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식집에 가면은 회 뜯는 거, 넣는 거, 그 대패밥으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대패밥, 얇은 나무 대패밥으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일식집에 가면은 회 넣는 그거 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 나무 판 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 대패밥은 얇기 때문에 충분히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고, 이래서 굉장히 위생상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생선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또 중요합니다. 첫째, 혼자서 회를 먹던 한 접시에 회를 넣고 공동으로 여러 명이 함께 먹던 고기의 앞 지느러미 몸통 부분부터 젓가락질을 하거나 고기의 꼬리 부분부터 순서대로 집어 먹어야지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중간 고기살을 빼어 먹으면 품위도 없을 뿐더러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일반 시중 횟집에서는 어느 부분이 몸통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꼬리 부분인지 접시에 펴서 덮어 놓았기 때문에, 얇게 이렇게 덮어 놓았기 때문에 당겨서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서 말하는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은 이 사람이 본 저자가 회 뜨는 방법으로 제대로 된 회를 떴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이야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한 접시에 있는 회를 같이 먹을 경우 각자 앞접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앞접시에 회 갖고 3점 내지 4점, 5점 이렇게 한 번에 갖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회는 떠놓았을 때 무슨 고기인지 그 고기의 회를 보고 금방 고기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구분이 되게 그릇에 담아야 하고, 몸통 부분과 꼬리 부분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썰어 놓아야 제대로 뜬 회의 형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선회에 어떤 소스를 어떻게 묻혀서 먹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일반적으로 생선살이 탄력있고 꼬들꼬들한 것은 초고추장이나 와사비 어떤 소스를 묻혀서 먹든 별로 상관이 없으나, 선도가 좋은 회는 가급적 소스를 적게 묻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생선회에 아무런 소스를 묻히지 않고 순수회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삼치 같은 고기는 고기살이 상당히 무르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 가면 우리가 잔치국수를 먹을 때 쓰는 양념간장과 유사하게 만든, 거기에다 된장을 70%, 고추장을 30% 정도 넣고 마늘 찌은 것, 식초, 설탕이나 물엿을 넣은 후 소위 묽은 쌈장 형태로 만든 후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먹는데, 이 삼치 고기의 맛을 제대로 나게 아주 적절한 소스라 생각된다. 해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 소스는 아마도 도시에서 하는 분들은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고등어나 참치류 고기는 살이 깊고 기름기가 많으면 비교적 무르기 때문에 회를 떠서 약 15분간 식힌 후 먹으면 맛이 배가 되는데, 이때는 취향에 따라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되지만 비교적 와사비가 잘 맞는 편이다. 와사비는 일본말인데 우리말은 고추냉이입니다. 우리가 고기의 맛이 좋을 때 쓰는 표현 중 입안에 살살 녹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기, 즉 회 맛이 나게 하여 누군가가 맛을 음미해 본 후 그 느낌을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 입안에 살살 녹는다, 이 회자 되어 속담처럼 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야 그럴 수밖에. 일정한 시간 급냉시키면 약하게 얼어서 살코기 겉 표면이 엷은 살얼음으로 쌓여있던 것이 입안에 들어가니 살살 녹을 수밖에요. 이거는 있을 때 이런 거고, 하여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그대로 위생적으로 지키면 기가 막힙니다. 물론 급냉시키면 살코기 육질은 경직되고 무르던 고기가 꼬들꼬들해지기 때문에 회의 맛은 더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의 선도가 좋고 맛이 좋은 어종이고 잘 손질되고 위생적으로 뜬 회라면 굳이 소스를 바를 필요 없이 고기 그 고유의 맛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소스를 바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선도가 떨어졌거나 위생적으로 완벽치 못함으로 회를 소독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도가 떨어졌거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고기의 맛이 덜한 부분을 소스의 맛으로 커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고기, 즉 회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스를 바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레몬 이런 거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횟집을 운영한 주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며 소비자 또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수산물 생선의 레슨 듣는 이 순간부터 바꾸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화로 유통의 구조와 문제와 혁신 방안, 이거는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선회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께서 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해놓은 것인데, 이 해결책을 제시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법. 일단 생선의 눈이 맑고 눈의 검은 동자가 반들반들 빛나고 등지름이나 꼬리지름이가 부서지거나 손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고기의 양쪽 측면의 비늘이 떨어진 자국이나 상처난 자국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고기 고유의 색깔이 충분히 살아있는 것이라면 신선한 생선이라 봐도 별 무리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꽁치를 제외한 모든 생선은 큰 고기가 맛이 좋다는 것이죠. 즉 성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어가 안 되면 이름이 달라요. 단 꽁치는, 굵은 거는 보통 원양 꽁치고 국산 꽁치는 날씬합니다. 굵은 것보다 가늘고 날씬한 것이 맛이 훨씬 좋으며, 날씬한 꽁치는 우리나라 근해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굵고 투박스럽게 생긴
원양꽁치라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원양꽁치는 국내산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현재 유통 횟집 불합리한 문제들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고기 잡은 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모든 유통체계를 활화해서 선어 유통으로 바꾸면서 또한 선어의 신선도 유지와 위생상태 등을 혁신하는 판매 관리 방식으로 도입하고 회를 위생적이고 올바르게 뜨는 방법을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대로 고객들께 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생선회 뜨는 방법 이런 것들을 횟집을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하면은 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선회 뜨는 방법 이런 것 교육을 받아가 그대로 지침하도록 지침서를 만들어가 내주고 그 다음 유통구조 바꾸면 됩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이거 아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혁신적으로 비용도 줄고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화로를 산 채로 운반하여 썰어 먹는 습관을 깨끗이 버리고 선어 상태로 유통시키고 선어를 위생적이고 올바르게 회를 뜨는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의 절감은 물론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선하고 양질의 회를 온 국민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회 문화 혁신으로 대국민의 건강 정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 개발, 보급하고 있는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은 위생적으로 거의 완벽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급돼 가지고 전 국민이 산값으로 아주 위생적이고 좋은 생선회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에필로그는 평생건강관리비법 실천 공간입니다. 여기에 수족관 없는 생선횟집, 헤어미락 이거 모범적으로 보이기 위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젊어지는 카페는 식습관 혁신 카페입니다. 이거 그대로 해놨는 20년 젊어지는 카페는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들어가면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치면은 딱 뜹니다.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입니다. 여기에 쭉 앞에 메뉴 항목 보고 20년 카페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년 젊어지는 카페, 자연치유 평생건강 습득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생건강관리비법 TV 채널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자연치유 멘토 TV 채널이고요.
축구선수 길잡이 TV 채널입니다.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TV 채널. 세계 문화여행 TV 채널입니다. 이렇게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들어가면은 TV들이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컨텐츠별로 제가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혼도 결혼도 재혼도 노하우다 TV 채널.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TV 채널입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컨텐츠별로 6가지 TV 채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생선을에 쓴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먹을 것이 못 되는 시중에 파는 생선회 그거 사 먹지 마시고, 보통 뭐 큰 시장,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기 힘들면 여기 가까운 인천에 지하철로 가서 그 시장 같은데, 안 그러면 강화 지역 아니면은 저기 뭐 여러 가지 조그만한 포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새벽에 일찍 가셔가지고 화로 눈 반짝반짝한 거 선도 좋은 거 사와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회를 떠서 기왕이면 가족과 함께 좋겠습니다. 지금 생선회집에서 파는 거 사람 먹을 게 못 됩니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걸 먹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건강관리에 엄청난 보탬이 될 겁니다. 앞으로 회다운 회를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생선을 내쓴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